감히 죽은 애를 내 딸로 둔갑시켜? 납골당의 정막은 민경채가 내던진 유골함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뼈가루를 밟고 서서 손에 맺힌 핏방울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백설이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당장 병원으로 갈 거야. 가서 내 눈으로 세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 확인해야겠어. 이성을 잃은 그녀는 찢어지는 비명을 뒤로 한 채 의식 없는 딸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광기 어린 질주는 모성애인가 아니면 죄악을 덮기 위한 마지막 발악인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채의 손이 서리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납골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고요해야 할 그곳에서 경채는 야수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 딸은 세리야. 그 비명은 납골당 천장까지 닿을 듯 했어요. 왜 경채가 이토록 미쳐 날뛰는 걸까요? 불과 몇 분 전 서리가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는 내가 낳았어. 당신 딸은 여기 잠들어 있고. 서리는 미소의 유골함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었죠. 경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20년을 키운 딸이 남의 자식이라니요. 그래서 경채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서리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채는 그 종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그 종이를 발로 짓밟아 버렸죠. 이런 가짜 서류가 어딨어.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 경채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감각을 잃은 듯 차가웠어요. 그녀는 미소의 유골함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감히 내가 내 딸 자리를 넘봐? 경채가 유골함에 손을 뻗는 순간 서리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서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20년 전 자신의 딸을 빼앗긴 여자, 그리고 그 딸을 죽음으로 내몬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손대지 마.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경채는 더욱 발악했어요. 서리의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어요. 아팠지만 경채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어요. 민각 유통의 위풍당당한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광기에 사로잡힌 여자뿐이었죠. 두고 봐. 내가 증명할 거야. 세리가 내 딸이라는 걸. 경채는 그 말을 내뱉고 납골당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세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세리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한마디였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경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뛰지 말라고 말렸지만 경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경채는 침대에 누워있는 세리를 발견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딸의 모습에 경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세리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세리야, 일어나. 눈 떠봐. 경채는 의식불명인 세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흔들렸고 심장 박동 모니터가 불안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왔죠.
보호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한테서 떨어지세요. 하지만 경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의 머리카락 한 줌을 움켜쥐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내 딸이야. 내가 다시 검사할 거라고. 경호원들이 경채를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악을 썼어요. 복도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강유통 사장이 미쳐 날뛰는 모습을요. 그때 복도 끝에서 선재가 나타났습니다. 경채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당신도 한패지? 설이랑 짜고 날 미치게 하려는 거지? 선재는 황당한 표정으로 경채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그의 옷깃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녀에게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였으니까요. 나한테 왜 이래? 나도 어제 알았다고. 선재가 소리쳤지만 경채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으니까요. 결국 경채는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술장을 열었어요. 양주 한 병을 따서 잔도 없이 목에 부어 넣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 불길보다는 나았죠. 경채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과거 세리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사진, 중학교 입학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봐, 나랑 닮았잖아. 이 눈매가 딱 나야. 하지만 술이 취할수록 그녀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의 눈매가 갑자기 서리를 닮아 보였어요. 입술 모양도 턱선도. 경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귓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저 진짜 억울해요. 경채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4년 전 자신에게 결백을 호소하던 그 목소리. 경채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환청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끔찍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그런데 거울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얼굴 위로 미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그녀의 주먹이 거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 났어요. 손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경채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경채는 깨진 거울 조각들 사이에서 울부짖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유전자 검사 결과가 경채의 손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니까요. 그 결과지가 담긴 봉투는 이미 민강유통 본사 로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채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어요. 봉투를 뜯는 경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퀵서비스로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녀가 직접 의뢰한 특급 검사였어요.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경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세리와 민경채, 친자관계 불일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채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손에는 서리가 억지로 쥐어준 또 다른 검사지도 있었습니다. 백미소와 민경채, 친자관계 일치. 경채는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장의 종이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차갑게 바닥에 놓여 있었죠. 그 순간 경채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학교 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였어요. 경채는 세리를 지키기 위해 미소를 가해자로 몰았었죠. 왜냐하면 그때 경채에게 미소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으니까요. 학교 교무실로 찾아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미소가 울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호소했었어요. 하지만 경채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의 뺨을 때렸죠. 찰싹. 그때 손바닥에 느껴졌던 감촉이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경채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손가락 하나하나가 경련을 일으켰죠. 이 손으로 내가 내 새끼를 쳤어. 경채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손은 20년 전 갓 태어난 미소를 안아 올렸던 손이었어요. 젖병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었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자신의 딸을 때렸던 거예요. 경채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채는 그 물에 손을 담그고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지워져야 돼. 이 더러운 손.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문질러도 미소를 때렸던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세게, 더 거칠게 손을 문질렀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경채는 수세미를 놓았습니다. 피가 섞인 물이 싱크대 배수구로 흘러내려갔죠. 경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밀려왔어요. 미소가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경채는 그때 그 눈빛을 원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자신을 저주하는 눈빛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달랐습니다. 그건 원망이 아니었어요. 미소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눈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미소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았습니다. 경채는 그제야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4년이 지나서야 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게 된 거였죠. 경채는 주방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미소야, 미소야.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경채는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죽은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공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신복이었죠. 당장 와. 공 실장이 도착했을 때 경채의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고 소파 쿠션은 찢겨져 있었어요. 경채는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경채가 벌떡 일어나 그녀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도 알았지? 알면서 구경했지? 경채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고개를 떨궜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20년 전 아이를 바꿔치기 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대답해. 20년 동안 날 비웃었어? 내가 남의 자식 키우는 거 보면서 속으로 웃었냐고.
경채는 공 실장에게 손에 잡히는 것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꽃병이 날아가 벽에 부딪혀 깨졌어요.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산산조각 났죠. 공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가 아이를 받고 나서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물건을 던져도 경채의 가슴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를 옥상으로 몬 건 공 실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경채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내 손으로 밀었어. 처참한 고백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 실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였죠. 경채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혐오만으로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의 뇌는 곧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을요. 내일 아침 선재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경채의 주먹이 선재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덮자고 했잖아. 경채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왜 경채가 선재를 찾아온 걸까요? 자기 혐오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었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채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죠. 그 대상이 바로 선재였어요. 경채는 선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양복깃이 구겨지며 단추가 튕겨나갔어요. 선재는 황당한 표정으로 경채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에 학폭 사건 터졌을 때 내가 덮자고 했어. 내가 그랬잖아. 경채의 침이 선재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덮자고 해서 내가 미소를 가해자로 몰았어. 내 놈 때문에 내가 내 딸을 죽인 거라고. 선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경채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미쳤어? 당신이 세리 지키고 싶다며. 당신이 시켜서 한 일이야. 하지만 경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채는 더욱 거세게 선재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내 눈을 가렸어. 내가 내 귀를 막았어. 경채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선재에게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이어서 펜꽂이가 날아갔고 명패가 날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내 놈만 아니었어도 내가 내 딸을 알아봤을 거야. 경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목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죠. 선재가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달려와 경채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경채는 쉽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선재에게 달려들었어요. 내 딸 살려내. 미소 살려내란 말이야. 경채의 이빨이 선재의 팔을 물었습니다. 선재가 비명을 질렀어요. 경호원들이 간신히 경채를 떼어냈지만 그녀의 입술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변해버린 거였죠.
끌려나가면서도 경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도 죽여버릴 거야. 내 새끼 죽게 만든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경채의 비명소리는 한동안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죠. 민강유통 사장이 미쳐 날뛰는 광경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경채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물러서자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선재를 탓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를 옥상으로 몬 결정적인 한마디는 바로 자신이 했으니까요. 죽어버려. 4년 전 미소에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 찍힌 미소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였어요. 경채는 차갑게 그 말을 내뱉었죠. 내 같은 애는 죽어버려. 그 말이 미소를 옥상으로 몰았습니다. 그 말이 미소의 발을 난간 위로 이끌었어요. 경채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재를 탓해봐야 결국 칼자루를 쥔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경채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선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어? 경채는 죽은 미소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왜 반항하지 않았냐고,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습니다. 미소를 탓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가던 서리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경채를 내려다보는 서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채도 결국 피해자였으니까요. 20년 전 바꿔치기의 피해자. 하지만 서리는 돌아섰습니다. 경채를 위로할 마음은 없었어요. 자신의 딸 미소를 죽음으로 몬 건 분명 경채였으니까요. 비록 친딸인 줄 몰랐다고 해도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채는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선재의 피로 얼룩져 있었죠. 더 이상 민강유통 사장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채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직원들이 모두 그녀를 피했어요. 미친 사람을 피하듯이요. 경채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재를 탓해봐야 소용없고 세상을 탓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만이라도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준다면,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채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몰랐습니다. 세리가 이미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리의 입에서 나올 말이 엄마가 아니라 정반대일 거라는 것도요. 내일 아침 중환자실에서 경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날 예정이었습니다. 저리 가요. 당신 무서워. 세리의 비명이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의식을 되찾은 20살 딸이 경채를 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였어요. 경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시간 전 경채는 세리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세리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한마디만 들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리는 경채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괴물을 본 것처럼요. 경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며칠째 빗지 않아 엉켜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20년간 완벽을 추구하던 민강유통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리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경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침대 반대편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서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지 마요. 제발 오지 마요. 세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경채는 그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야, 왜 그래? 엄마잖아. 20년을 키운 엄마야. 경채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죠.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경채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세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성적 좋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인형. 그게 당신한테 딸이었어요. 경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친딸한테 한 짓을 봐요. 세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소 이야기였어요. 세리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리에게 들었던 거죠.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서 죽어버리라고 말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경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받은 것처럼요.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요. 그 한마디가 경채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채의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재였어요. 그는 급하게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아빠야. 아빠가 왔어. 선재는 세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마저도 밀어냈어요. 둘 다 꺼져요. 세리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쥔 채 소리쳤어요. 끔찍해요. 당신들 둘 다 끔찍해. 가짜 엄마, 가짜 아빠. 날 이용만 했잖아요. 선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채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세리에게 철저하게 거부당한 거였죠. 서리가 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리는 서리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경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지? 서리가 경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내 자리는 없어. 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리가 말을 이었죠. 넌 딸을 둘 다 잃은 거야. 하나는 내가 죽여서, 하나는 내가 버림받아서. 그 말이 경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감정이 바닥나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과 다른 보호자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강유통 사장이 자신의 딸에게 버림받는 모습을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경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경채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병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복도로 나온 경채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벽을 짚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자격 없다. 세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경채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 말은 이미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버렸으니까요. 경채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딸 미소는 자신이 죽였고 키운 딸 세리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경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병원 출구가 아닌 다른 곳을 향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뒤를 누군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요. 4년 전 미소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그 옥상에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채의 발이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렸어요. 4년 전 미소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경채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왜 경채가 이곳에 왔을까요? 세리에게 버림받은 후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딸 미소는 자신이 죽였고 키운 딸 세리는 자신을 거부했어요. 회사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죠. 그래서 경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옥상. 4년 전 미소가 투신했던 그 장소였어요. 경채는 비상계단을 올라오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을 뿐이었죠.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경채는 천천히 난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난간 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였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서 다리를 허공에 늘어뜨리고 있었죠. 경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야? 경채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4년 전 죽은 미소의 얼굴이었습니다. 경채는 그 순간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미소야, 엄마야, 왜 거기 있어? 위험해. 경채는 환하게 웃으며 미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정말로 보였어요. 교복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고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이요. 경채는 두 팔을 벌리며 미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집에 가자. 우리 딸 춥지? 경채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미소가 어렸을 때 말을 걸던 것처럼요. 하지만 환영 속의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경채를 바라보기만 했죠. 왜 대답 안 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자. 경채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소를 안으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만 움켜쥐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환영 속의 미소가 움직였습니다. 난간 끝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허공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마치 4년 전 그날처럼요. 경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경채는 비명을 지르며 미소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발이 난간 위로 올라갔어요.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경채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랑 같이 가. 엄마도 데려가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경채의 허리를 뒤에서 움켜잡았습니다. 강한 힘에 이끌려 경채의 몸이 뒤로 넘어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등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원들이었어요. 경채가 옥상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한 누군가가 신고를 했던 거였죠. 그들은 경채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내 딸이 저기 있잖아. 경채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경채는 바닥에 제압당한 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소야,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경채의 비명이 옥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처절했어요. 미친 사람의 울부짖음이었죠. 구조대원들은 경채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옥상 입구에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고를 한 사람이었어요. 서리는 경채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던 거였죠.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게 내 벌이야. 서리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채가 들것에 실려 지나갈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경채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눈이었죠. 서리야, 미소 어디 갔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경채는 멍하니 서리에게 물었습니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죠. 경채는 들것에 실린 채 옥상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신병원 구급차가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채는 구급차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옥상이 보였습니다. 미소야, 금방 갈게. 엄마 금방 갈게. 경채는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리는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서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소야, 이제 편히 쉬어.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어요. 마치 미소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난간 위로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4년 전 미소가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채의 비극적인 모성은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친딸을 죽이고 키운 딸에게 버림받고 결국 미쳐버린 여자. 그녀는 남은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미소의 환영을 쫓으며 살아갈 거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리의 복수는 아직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민두식 회장과 김선재. 그들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